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운이 좋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야.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번 거야.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합격한 거야.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승진한 거야.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운이라는 게 그렇게만 꼭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일본에서 50년 동안 1만 명의 의뢰를 맡아서 했던 실질적인 그 느낀 변호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고를 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이력서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이력서 중에서 눈에 띄는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그 사람을 채용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결국에 얼마 있지 않아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심도 있게 뽑았는데 결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다고 다시 공고를 내고 어떤 일을 진행하기에는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고민 끝에 윗분에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 선생님께서는 그 신망이 높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 이력서를 한번 쭉 훑어보더니 아무 이력서나 툭 잡은 다음에 이 사람이라면은 괜찮겠다는 말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그렇게 탐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으로 괜찮을까요? 하면서 재차 물어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직원을 채용하고 일을 하고 보니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화려한 스펙과 어떤 화려한 이력서의 내용을 보고 그거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뽑게 되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회사를 지원해준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거를 뽑았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직원 채용 하나부터 우리는 보통 어떤 화려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선택에 따른 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랬을 때 우리 회사에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좋은 사람이 오는 운이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너무 겉모습, 화려한 스펙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정말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 나는 운이 나쁜 사람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내가 하는 거에 앞서 얘기해드린 승진하던 사람, 합격하는 사람은 단지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이 합격하고 승진했을까요? 그만큼의 자기의 노력도 있었을 테고 하고자 하는 뜻하는 그런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합격의 운이라는 거를 쟁취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은 결과적으로 한 부분만 바라보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나는 운이 없어. 이렇게 판단만 내리기를 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감사하고 내 마음을 정말 하나씩 하나씩 다져간다면 나에게도 매일 운이 찾아오고 앞서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려한 스펙만 보고 내 이력서를 판단하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회사를 지원해주고 그런 사람, 스펙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겐 매일 좋은 운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나에게 좋은 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이거를 했을 때 당장의 결과는 없지만 내 마음의 흐뭇함과 그거를 했을 때 나의 뿌듯함을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19. 본래 임무를 망각함은 모두 이의 병폐이다. 시작하겠습니다. 화나게 하여 흔들어라. 두목이 해설했다. 강직하고 사나운 장군은 약을 올려 화나게 하면 분을 풀고자 성질을 부리는데 그때 의지가 기계가 흔들려 본래 의도를 망각하게 된다. 적장이 강직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면 모욕을 주어 분노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적장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흥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래 주어진 임무를 잊고 당장 서력하고자 날뛰게 된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서력하기도 전에 목이 먼저 떨어진다. 이런 전술은 주로 성격 있는 직장에게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윤료자는 이렇게 말한다. 관대하고 도누한 자에게는 안 통한다. 초안지쟁, 당시 한나라 군대가 조구를 공격했던 사수지전이 전형적인 예다. 항우는 성고에서 유방과 대치 중이었다. 유방은 세력균형을 깨고자 항우의 배후를 치기로 했다. 노관, 유가 등에게 2만여 병력을 주고 백마진을 도하하여 건성후 팽월과 합류한 뒤 초나라의 후방인 양나라 지역을 공격하여 10여 개 성읍을 점령했다. 이로써 유방은 초나라의 보급선을 차단했다. 궁지에 몰린 항우는 팽월을 제압하고자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서 조구에게 성고를 지키고 있으라 명했다. 항우는 출정에 앞서 신신당부했다. 성고를 지키기만 하면 한나라 군대가 도발을 할 터인데 절대 나가서 싸우지 마시오. 그저 한나라 군대가 동쪽으로 오지 못하게 막기만 하면 된다오. 내가 보름 안으로 팽월을 죽이고 양나라 땅을 소복한 뒤에 장군을 보러 오겠소. 항우가 떠난 뒤 조구는 항우의 분부대로 견고하게 방어만 할 뿐 나서서 싸우지 않았다. 이에 유방은 노이요지 곧 화나게 하여 흔드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성고 병력 맞은편에 높은 누대를 설치하고 매일 그 위에서 초나라 군대를 욕했다. 연 닷새, 엿새 계속 욕설을 퍼부어대자 초나라 병사들이 견딜 수 없었고 조구도 역시 참을 수 없었다. 조구는 흥분한 나머지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순간적으로 깜빡했다. 버르장머리 없는 한나라 병중들을 작살내겠다며 성문을 열고 출동했다. 초나라 군대가 사수를 절반쯤 건넜을 때 한나라 군대는 기다렸다는 듯 맹공을 퍼부었다. 초나라 군대는 대패했고 성고는 함락되었으며 이로써 팽팽하던 대치 국면은 유방 쪽으로 기울어졌다. 조구는 대패한 마당에 항우를 다시 볼 면목도 없는지라 강가에서 자결하고 말았다. 노이요지의 전략은 제갈량도 사마이에게 구사한 적이 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관우가 형주를 잃게 되자 촉하는 한중의 고산중령을 넘어 북쪽으로 진출해 조조의 위나라를 정벌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양식을 운반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6번 기산을 나서고 9번 중원을 정벌했지만 매번 중도에 철수한 가장 큰 이유는 군량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작 한 달 정도만 버틸 수 있었다. 한 달이 넘어도 승리하지 못하면 철군해야 했다. 계속 대치했다가는 귀향길에 양식도 모자랄 판국이었다. 제갈량은 반드시 속전속결해야 했다. 또한 야전을 가장 선호했다. 위나라 조조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저 한 달만 버티면 너희는 배가 고파서 돌아간다는 것이다. 방어만 하면 필승이고 접전을 벌이면 승부는 미지수이니 굳이 싸울 이유가 있겠는가? 조조와 휘하 장군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제갈량의 최후 북벌로 쌍방은 오장원에서 대치했다. 사마의는 관례대로 방어만 했다. 제갈량이 아무리 도발해도 사마의는 응전하지 않았다. 제갈량은 노이요지의 전술로 구사했다. 사마의에게 여인의 속옷을 보내 모욕한 것이다. 하지만 사마의는 걸려들지 않았고 여전히 응전하지 않았다. 제갈량은 그 사이 쌓이고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탈진하여 영내에서 병사했으며 그로써 촉환의 북벌은 종지부를 찍었다. 사마의는 자신에게 주어진 본래 임무가 무엇인지 확고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시종일관 기본적인 목표와 기본 책략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본래 임무를 망각함은 우리 모두가 흔히 범하는 병폐인데 비단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이런저런 방해 요인으로 인해 우리는 본래 목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지점 말단에 매몰되어 본질을 잃고 만다. 그러므로 불경도 초심을 잃지 않아야 시중여일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본래 임무와 초심을 매일 대조하고 점검하여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충동질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방해 요인을 제거하려면 본래 임무를 견지해야 한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다는 것,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에 따른 변수와 나의 마음의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실행하면 큰 이익이 발생하는데 하면서 말이죠. 처음 생각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어느 사업장에 올해 원두 작황이 좋지 않아서 기존에 우리가 원하는 품질 좋은 원두를 납품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게이샤나 예멘모카, 블루마운틴, 예가체프 등과 같은 이런 높은 등급을 대처해야 하기에는 너무 손해도 나고 또 맛도 그만큼 물론 좋은 맛이지만 또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럼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고 가격 또한 저렴한 로부스타가 있습니다. 단가 또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고 모두들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며 이번 딱 한 번인데 하면서 그냥 판매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전쟁처럼 사업도 기본을 잘 했을 때, 초심을 잃지 않았을 때 성공도 따라옵니다. 눈이 멀어 있다면, 진짜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다면 그 사업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사업이란 게 정말 무수히 많은 변수와 시장 흐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사업이, 내 마음이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는 나는 왜 사업을 하는가부터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를 칭찬해주고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고생했다며 내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고 지각하지 않고 약속 잘 지켰다며 또 칭찬해주는 나를 오늘 하루가 되면서 나를 좀 더 감싸주고 그런 따뜻한 나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내가 되고 감사하고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내가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 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